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수궁 옥황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쉬는 시간에 네. 잠깐 황천살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저도 너무 생소해서 여쭤보긴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무서운 살이다. 근데 무속인인 선생님조차 이거 두려워하는 살. 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살. 어떤 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살은 내가 피한다고 조심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만드는 살이 아니니까. 내가 피하면 상황이 안 그러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어떠한 결과를 갖고 들어오게 만드는 살이에요. 황천살은 한마디로 죽으면 황천 간다 그러죠. 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데 이거는 하나의 살이야. 원래 내 사주, 내 운은 사람들마다 틀리잖아요. 그 원래 내 사주에 따라서 이게 황천살이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싹 다 겪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조금 몇 가지는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피해가는 것도 내 사주의 운이 좋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손님들의 그걸 피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제사를 굉장히 열심히 조상님들 제사를 공들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집들은 그 황천살 중에 뭐 한 두세 가지는 피해가. 두세 가지. 두세 가지는 피해가. 그렇지 않고선 그냥 전부 싹 다 겪고 가고 또 이게 꼭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34살이 신미생 분들인가? 네. 내년에 그분들이 내년에 상문살을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상문살과 황천살이 같이 든다거나 뭐 비문살과 같이 든다거나 이 황천살이 아니면 원래 이건 살이고 원래 내 운이 있잖아. 내 사주가 네. 굉장히 안 좋다. 그럴 때 이 살을 맞는다. 정말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월호로 갔을 때 세월호 네. 그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중에 뉴스에 그 사람들 이 나이가 나오는데 그 황천살에 가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 비행기 추락사고로 갔을 때 뉴스에 나왔을 때도 그런 분들이 섞여 있었어. 그러면 황천살이 아까 전에 이사 하지 마라. 절대 이사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황천살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사를 하게 만들어. 내가 이사를 하든지 내가 이사를 안 그러니까 오신 손님한테 이사하지 말고 눌러. 그럼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 아, 뭐 전세 끝났어요. 전세가 끝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에 사는데 집에 재개발이 들어와갖고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든지 청약이 됐었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회사 숙소에서 사는데 회사를 옮기면서 반드시 그럼 이 숙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회사 이직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같이 옮겨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상황들이 강제적으로 내가 안 하면 상황이 안 그러면 내가 이사를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만드는 게 황천살이야. 집의 터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안 좋은 자리, 습한 곳에 갔다 왔다거나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내 기운이 탁해진 걸 집의 기운, 자면서 집의 기운으로 정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지. 그럼 집의 기운이 중요하잖아. 좋아야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환기시켜라가 이 기운이 바뀌어서 탁해진 집의 기운을 또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사 잘못 들어가면 사람 죽어 나온다고. 네. 이사 잘못 들어가면. 그 정도로 집의 기운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걸 피해가고자 내가 그렇게도 했어. 방향을 일단은 여기가 네가 가야 되는 좋은 방향이니 네. 여기에서 집을 골라라.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골라주겠다. 그렇게 해준 적도 꽤 있는데 좋은 집이 없어.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가 좋아. 그러면 그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이 거기는요 별로 안 내키거든요. 가기 싫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상황이 내가 조심한다고 안 간다고 뭐 피해 간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지 마셔야 된다. 절대. 이게 내가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지는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본인네들이 이사를 가지 말아라. 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냐면 요 황천살을 갖고 있을 땐 결혼했어도 이혼하게 만드는 기운이랑 있는데 그냥 만나는 연인 사이는 그냥 이별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남녀가 동거하다가 네. 헤어지면서 집이 갈라지는 거야. 아. 요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를 헤어졌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강제적인 경우도 꽤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같이 살지 말라 그러고 미리 좀 떨어져 있으라 그래.
막아갈 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황천살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건 이사를 가지 말고 또 이거는 한마디로 황천살이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게 만드는 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기운이라는 거지. 그래서 회사도 이직을 하게 만들어. 이직을 하게 만드는데 요 황천살이 끌고 들어오는 이동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마음의 탈을 내가 잡는 거지. 똑같은 문제인데도 못 참겠어 더 이상은. 이래서 도저히 못 있겠어. 그래서 다른 데를 옮겨도 여기는 또 왔더니 이게 문제네. 계속 내가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히게 만들어서 자꾸 안정을 못 찾게 만드는 거여서 다른 데를 간다 한들 또다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곳이니까 그냥 그건 내가 마음으로 탈을 만들어내는 거니 누르고 있던지 이직을 하지 말던지 딴 데 가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이사하지 마시고 이직하지 마시고 끝내려고 하는 기운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게 가게 만들다거나 요 운에 정말로 폐업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면 차라리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를 정리하려고 어떤 걸 정리해야 될지를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망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망하잖아.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 정리하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시작하지 말라고 해도 말들을 안 들어먹어. 그래서 자, 이사, 이직, 사업 뭔가 새로 벌리거나 시작하는 거 하시면 안 되고 또 황천살 또 하나 집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나 내가 상갓집을 가서 살을 맞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갓집 가시면 안 되고 법적인 문제, 관제, 송사, 시비 이런 걸로 머리 아프게 만듭니다. 결혼했어도 이혼, 그냥 만나는 사람하고는 이별하게 만듭니다. 집안에 이장, 화장, 합장, 뭐 갑자기 뭐 요런 운에 자손들이 이제 뭐 벌초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싹 정리를 해서 수목장으로 한 군데 모셔야겠다라고 해서 손을 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요 황천살을 끼고 가고 있는 사람이 그 살을 다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마셔야 되고요. 아무리 뭐 날짜를 잡아서 해도 요 분이 살을 맞아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물건 같은 걸 사갖고 들어오시면 그게 동터가 나서 손재와 건강을 안 좋게 만듭니다. 요게 황천살이 끌고 들어오는 그런 기운들이에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죽고 싶어. 되는 일이 없네? 이렇게 만드는 살이기 때문에 요 살을 끼고 가시는 분들, 제가 호명해드리는 나이 분들 올해 아니고요. 내년에 지금 요런 계획,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내년에 17살 되시는 되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 그런 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26살이 되는 분들, 35살이 되시는 분, 44살이 되시는 분, 53살이 되시는 분, 62살이 되시는 분, 71살이 되시는 분이 황천살 내년에 겪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나이예요. 나이.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26살 올해 그리고 35살 35살이 말띠분들. 네, 말띠. 어쨌든 똑같습니다. 매년 26, 35, 44, 53, 62, 71 매년 그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황천살을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이동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동운을 불러들여오니까 그건 모르고 이동수의 기운을 느끼시니까 이동해, 이동수 있어, 해 라고 얘기하셔서 그걸 다 겪고 오시는 분, 다 그래서 막혀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다 겪고 오시면 풀어내려면 굿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돈이 나중엔 더 드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뭐 계약해놨다고 그러면 그냥 다시 그냥 계약 파기하시고요.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조언드리고 내년에 소띠분들, 계측생 소띠분들 이사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벌써 점들 보러 오셔서 그런 거 이제 의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도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이해하시고 배려 좀 더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수공 옥황상녀입니다. 김민설에 대해서 뭐 좀 오해도 있고 좀 두려움도 있고 이렇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귀문살은 귀신이 만져서 맞은 살을 귀문살이라고 해요. 귀문살 맞았다고. 근데 이게 사주에 귀문관살이라는 게 있고 해운년에 내가 맞는 귀문살이라는 게 있어. 근데 네네. 요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네. 귀문관살, 관살은 내가 사주에 끼고 타고 태어나는 살이에요. 그냥 귀문살은 내가 갖고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살아가다가 어느 해운년에 귀신한테 맞는 살이야. 근데 이게 왜 누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나를요? 라고 왜 나를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문살은 해운년에 원진을 맞는 해운년의 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귀문살을 맞아요. 내년이 이제 뱀띠해인데 네. 뱀띠해는 개하고 원진살이야. 이 원진살이 한마디로 어머 원수 같은 해운년이야. 지긋지긋한 해운년이야. 이렇게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원진살은 끝이 그래서 원수지간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 돼지띠들. 돼지띠. 작년이 원숭이띠들. 그 전년이 닭띠들. 뭐 그 전년도가 말띠들. 요렇게 이제 자기네 조상들한테 이제 손을 타서 만졌는데 왜 조상들이 나한테 그래요라고 하는데 이 한마디로 누구 하나의 망자가 아니라 모든 조상이란 말이지. 나의 외가친가에 돌아가신 모든 조상. 근데 모든 조상들이 다 천국에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상들이 다 지옥에만 가 있거나 구천을 떠도는 건 아니고 섞여 있단 말이지. 섞여 있는데 집안마다 차이는 있어. 이 집안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뭐 진호기도 하고 이랬으면 이 집은 조상 신들이 더 많겠지. 힘 있는 자손을 도와줄 수 있는 선신, 착한 조상, 선신, 힘을 갖고 있는. 많지만 요즘 다들 종교들이 바뀌면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면서 저 교회 다니는데 제사 지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사를 합동으로 지내는 거는 제대로 된 제사도 아닐 뿐더러 한낮에 오전에 지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저녁 때 지내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녁 때 지내는 것도 자기네들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뭐 일정이 있어서 바빠갖고 한 7, 8시에 지내고 싹 치워? 그러면 조상들이 밥 먹으려고 왔는데 밤 11시가 돼서 하늘문이 열려서 왔는데 다 치우고 없어. 그럼 제사를 지낸 거야 안 지낸 거야 안 지낸 거지. 의미가 없다고. 요렇게 제사를 잘 시간 맞춰서 돌아가신 날 차례나 추석은 덤인 거고 요 기제사라 그래서 돌아가신 날 제사를 열심히 잘 지냈냐. 그리고 이게 말이 조금 약간 귀문살 얘기하다가 새는데 사람들이 제사로 뭐를 막아갈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몰라서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고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궁합을 볼 때 무조건 첫 결혼은 이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2번 이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일찍 하면 이혼수가 있어서 늦게 가면 막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1번, 2번 이혼해야 2번 이상 이혼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타고 태어났어도 그걸 막아갈 수 있는 게 제사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 지내는 집으로 씹을 가라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것도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 조상님들을 대하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어야만 우리 조상의 힘으로 제사 지내는 집으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서 그 팔자를 막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제사도 안 지내고 교회 다니고 막 이러는데 아무리 제사 지내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어쨌든 요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돌아가셨으면은 천도를 해서 그런 거를 다 풀어놨던지 요런 조상들 요런 행위를 많이 해서 조상들이 선신들이 많으면 문이 열려 하늘과 이 이승의 문이 열려서 이 귀신들이 내려왔을 때에 힘 있는 조상들 올바로 바로 박힌 조상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손만 내면 다 돼요. 이게 되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니까 좋은 데 가셨으면 하고 그냥 장례식 절차만 잘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그냥 이게 점점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귀문 원진을 맞아서 귀문이 열렸을 때 귀신들이 많았을 때는 지옥에서 온 망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구천을 떠도는 망자들도 많고. 그럼 그런 망자들이 와서 나를 그런 망자들이 더 많이 만지는데 어떻게 내 정신이 맑을 수가 있어. 그러니 장애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주상바람 하면 무서워지는 이게 바뀌어버린 거지. 이런 형태가. 어쨌든 귀문살을 이렇게 맞게 되면 그 집 조상들을 얼마나 대접을 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요즘은 점점 그게 바뀌어서 제사가 없어지면서 모든 게 좀 바뀌어버리고
자살해서 죽고 객사해서 죽고 암에 걸려 죽고 이런 주상들이 점점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 기운의 영향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내년 올해 돼지띠분들이었던 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특히 음력 3, 4월 달이 좀 많이 힘들게 넘어오셨을 거고. 그 여파가 가시지 않다 보니까 이 돼지분들은 내년에 인간 풍파로 좀 더 크게 겪고 지나가시는 게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내년에 귀문살을 맞게 되는 동물들은 개입니다. 개. 술. 안 그래도 올해도 힘들었는데 뭐 때문에 힘들었냐? 사람하고의 관계, 인간 풍파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올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게 2배, 3배가 더 가해진다. 내년에 이사수 다 들어옵니다. 이 귀문살 맞으면. 근데 하지 마세요. 귀신들이 끌고 들어오는 변화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좋은 터로 못 가게 돼 있고요. 이직을 하게 돼도 여기 괜히 왔네. 그냥 있을걸. 후회가 남아요. 있어도 후회고 가도 후회니까 그냥 있으시는 게 낫습니다. 이 개띠분들 내후년으로 어차피 올해 이직하신 분들이 많아. 내년에 또 그런 귀문살 때문에 이직하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지시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누르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셔야 돼. 특히 음력 3, 4월 달에요. 그리고 돈의 흐름이 바람결에다 흩어져 나가게 만들어 귀문살이 금전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시라는 말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많이 갖지 마시고 나가서 역시 좀 움직이시는. 그리고 내년에 올해도 헤어지고 연인 관계에서 이별하고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도 연애운이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개띠분들은 빨리빨리 저희 같은 신당에 방문하셔서 좀 그 살을 좀 풀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컨텐츠는 네, 상가집 가지 마라.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갓집 너무 많아. 상갓집 가셨다가 이 부정 껴갖고 신당에 자기네들은 모르니까 그냥 막 오는데 그렇게 오셔갖고 일이 운수가 막혀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갓집 가시면 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띠들 제가 좀 일러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상갓집과 동시에 성형수술 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미혼에는. 그리고 좀 몸이 아파서 몸에 좀 아팠던 데가 재발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운도 같이 껴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 쪽으로도 상갓집 가지 마시고 건강 쪽으로도 하시고 성형수술은 하지 마시고 요 3가지 꼭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이 끼면 어떻게 일반인들은 느껴져요? 가정주부들은 일단 조울증 비슷하게 괜찮았다가 그냥 갑자기 조금 우울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니까 당연히 집안에 뭐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우울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서워하는 건 계약 같은 거나 이게 성사가 당연히 될 건데 미뤄져. 근데 그 미뤄지는 게 그냥 안 될 것 같은 포기라는데 이건 무조건 될 거야. 될 건데 이해가 가는 이유들로 자꾸 이게 미뤄지니까 환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귀신들이 상갓집 갔다가 내가 상갓집을 갔다 왔잖아요. 네. 와서 그 부정들이 나를 따라 들어와서 내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조항이라 그러죠. 부엌으로 다 몰려가 그 기운들이. 그래서 갑자기 상갓집 갔다 와서 몸이 아프고 갑자기 이제 뭐 좀 심하게 갑자기 눕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할 때 그 부정들이 음식에 껴. 그래서 이제 먹어서 몸이 아픈 거지. 어쨌든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몇 번 무속인 신당에 점을 보러 방문을 했거나 그러면서 이제 듣는 얘기들이 뭐 소금 뿌려라. 그거 갖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손님 와갖고 상문 끼면 저희도 손님이 갑자기 끊기고 막히는데 그럼 소금 뿌리면 다 해결이 되게.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위안이라도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소금 뿌린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 그 대신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자, 상갓집을 부득이하게 가셔야 되면 일단은 요 살을 끼고 계시는 분들은 가서 조문을 하되 입관, 화관, 염하는 건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들의 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잖아. 이 살을 끼고 있는데 원래 이건 살이잖아요. 원래 내 운이 안 좋은데 이 살을 끼고 있는데 가서 입관하거나 화관, 염하는 걸 봤을 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입관, 화관, 염하는 건 절대로 보지 마셔라.
음식도 되도록이면 안 먹고 그냥 조문만 하고 오시는 게 좋고, 다른 데 조문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는 그냥 부죽만 내고 안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바로 윗상사가 누가 집안에 들어가서 또 안 갈 수 없잖아. 난 네. 눈치 보이고 이게 또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니까, 그럴 때는 가시기 전에 집에 화장실에, 내가 집에를 못 들리면 누군가한테 부탁을 좀 하세요. 네. 가족들하고 같이 사신다라고 한다면 속옷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화장실 안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옷걸이에 걸어도 되고 그냥 개서 변기 위에나 어디 이런 위에다가 올려놓고 상갓집을 갔다가 나오셔서 바로는 안 가시는 게 좋아. 편의점 한 3군데 가서 뭐 껌 한 통씩 사면서 3군데를 들리시든지 바로는 안 가시는 게 좋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셔갖고 화장실로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네.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내가 입고 갔다 온 옷을 싹, 속옷까지 싹 다 벗어서, 양말부터 전부 싹 다 벗어서 거기에다가 벗어놓고 샤워를 한 다음에 거기 놓고 갔던 옷, 네.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시고요. 장례식장에 입고 갔다 오신 옷은 내가 벗은 시간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꺼내서 세탁을 하세요. 그게 하나의 비방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좀 제일 강하고요. 아니면 편의점 3군데를 못 갔다 오시면 집 밖에다가 신문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라이터를 켜갖고 불을 지펴갖고 온몸으로 좀 이렇게 해갖고 밑에다가 놓고 왔다 갔다 3번을 하고 들어가셔서 알려드린 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고, 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띠들을 호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을미생, 개미생 분들, 그 다음에 신미, 기미생, 정미생, 을미생. 아까 삼재 띠별운세에서도 양띠분들이 상문살을 끼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문살을 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띠만이 아니라 월, 일, 시간에서도 뭐 미시에 태어나신 분들 이 상문살 다 끼고 있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축생분들, 경진생분들, 신미생분들, 임술생분들, 개축생분들, 갑진생분들, 을미생분들, 지금 이 호명해드린 이 띠분들이 대놓고 상갓집 가면 살 맞아라, 이걸 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시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 근데 요 살들은 꼭 상갓집을 가서 살을 맞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유독 다른 해운년보다 누가 돌아가셨대 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게 되고, 이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안 가도 살을 맞게 만드는 살들이 이 살들이에요. 그걸 좀 조심을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요 전에 말씀드렸던 귀문살 맞으시는 분들, 귀문이 열려있는 해운년의 귀신들이 만지는 것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야. 한마디로 우리 집 대문을 내 면역력이라고 치면 내년엔 대문이 1년 내내 없이 사시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에 귀신하고의 접촉을 갖고 있는 살을 맞는데 상갓집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호명해드린 요 모든 양띠, 개띠분들, 그리고 기축, 경진, 신미, 임술, 개축, 갑진, 을미생분들은 상갓집을 되도록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간이 괜찮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요 귀문살을 맞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가위가 눌리고 헛거가 보이고, 그 다음에 꿈에 자꾸 조상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조상의 바람이지 신바람이 아닌데, 신바람이라고 듣고 신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문의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문의를 하시러 온 분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그러니 이게 신바람이 아니라는 거. 요 귀문살에 그런 조화, 이상한 게 들리고 보이고 가위 눌리고 갑자기 막 내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신병이라고 느끼기에 비슷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 특히 올해는 돼지띠분들, 내년에 개띠분들, 이거는 신바람이 아니라 조상바람입니다. 신 안 받으셔도 되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게 귀문살이 삼재도 나가고 들어오고 10년이 가는 게 있는 것처럼 내기둥이잖아요. 이 귀문살도 나가고 들어오고 이 4년 동안이 지속되는, 이럴 때에도 점집 갔으면 이제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또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고 해서 신바람이라고 해서 괜찮았어. 근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래. 이게 올해 귀문살이 또 열린 거야. 올해. 이건 신바람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요런 귀문살을
겪고 가실 때 신바람이랑 혼동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방문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